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 뭔가요? 겨울 추위도 꽤 지나간 것 같은데요. 봄에 오면은 새 옷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새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우주복입니다. 네, 우주복. 저는 할로윈 축제 할 때 누가 입고 다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요즘 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애청자분들이 네. 우주 쪽 이야기, 우주 요즘에 관심 광학, 많죠. 우주 산업 이런 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우주복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품 우주복입니다. 명품 우주복이요? 지난 2024년 10월이었는데요. 네. 미국 우주항공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에서 이제 차세대 우주복 엑시엄 선해 활동복을 개발했습니다. 예. 이 우주복이 앞으로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3호 미션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본인들 미션에 쓰일 우주복을 외부 업체에 발주해서 만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과학동화 기사로 실렸던 차세대 우주복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네. 이 우주복을 명품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프라다요? 예. 아니 우리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할 때 그 프라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프라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주복이 새롭게 공개된 엑시엄 선해 활동복입니다. 예. 보시기 어떠세요? 좀 프라다랑 함께 했다고 하니까 좀 명품 느낌이 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보여요. 어디 프라다 로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예뻐 보이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전에 저희가 보던 우주복보다 좀 더 가벼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빨간색 스티치 우주복 여기에 둘러진 그 재봉도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실제로도 그런 개선 사항이 여기저기에 더해졌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들으면서 놀랄 포인트는 새 우주복의 개선 사항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우주복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도 들리지만 그걸 나사가 아니라 프라다가 같이 해결했다는 것도 하여튼 의구심이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죠. 예. 옛날에도 당연히 우주복은 좀 가벼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 텐데 이 개선 사항들을 이제 와서 개선하게 된 이유들이 궁금하네요, 진짜. 예. 우선 차세대 우주복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게 유연성과 운동성이 좋아졌다. 예. 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드디어 우주복에 무릎을 굽힐 수 있게 됐다는 아, 거죠. 예전에 안 됐어요? 예. 그 교수님 혹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을 때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죠. 그냥 약간 뻣뻣한 몸으로 점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쵸. 우주인들이 이게 달 위에서 통통 뛰어다녔잖아요. 네. 그게 달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 우주복 자체가 기동성이 매우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당시 쓰였던 우주복의 다리가 안 굽혀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혀서 바닥에 돌, 떨어진 동전 이런 걸 줍지를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넘어지면 옆 사람이 도와줘야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 차세대 우주복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허리, 팔다리, 어깨에 베어링을 넣어서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장갑도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구부릴 수 있도록 제작해서 더욱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네. 실제로 초기 차세대 우주복을 나사가 발표했을 때 이제 모델들이 보통 쇼에서 보면 런웨이에서 딱 걸어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우주복 모델이 런웨이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앞에 월석이랑 모래를 담는 시범을 보여줬다고 해요. 예. 상상해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네. 런웨이 같은 공개 행사인데 관중들이 막 멋있다 세련됐다 이거보다는 와 저 우주복 무릎을 꿇을 수 있어 하고 박수를 막 치는 거죠. 아니 옛날 우주복이 그렇게 뻣뻣하게 만들어진 지 진짜 처음 알았네. 우주복이 어떤 옷입니까? 뭔가 바깥에서부터 단절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외피와 내피가 완벽하게 차단된,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그렇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뻣뻣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주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생존 기능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예.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우주는 진공 상태죠. 그래서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 다음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 우주 공간이 영하 250도거든요, 보통. 예. 그런데 햇빛을 맞으면 반대로 온도가 영상 250도까지 상승합니다. 와. 그러니까 일교차가 500도가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극고온과 극저온이 반복되는 데다가 햇빛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다양한 우주선, 쉽게 말하면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는 환경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방사선을 차폐해야 되는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 네. 산소도. 산소도 없죠. 당연히 예. 산소도 없으니까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처리하는 호흡 시스템까지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 같은 생리현상 처리하는 시스템, 아, 그렇네요. 통신 장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우주복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우주복은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우주선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주복이라기보단 우주 장비, 기기 이런 걸 입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가지 장비가 우주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주복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예. 나사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우리의 우주복은 최대 16겹으로 만든다. 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겹만 따져볼게요. 예. 제일 안쪽에 3겹의 냉각 의료가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위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고 압력 유지시키는 층을 깝니다. 그 위에 2층을 고정시켜주는 층을 하나 더, 찢어짐을 방지해주는 층을 그 위에 하나 더, 그 다음에는 단열재를 몇 겹으로 깝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바깥까지 가는데 저희가 보는 우주복 보통 흰색이잖아요. 네.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그런 색을 택한 건데 이 원단은 방탄조끼 만들 때 쓰는 케블라, 그 다음에 방수 원단, 그 다음에 불에 저항력이 강한 내화성 원단까지 3가지를 짜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생긴 거랑 다르게 사실 아주 섬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장비인 거죠. 네. 그렇게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옷의 형태로 막 구겨 넣는 거예요? 뭐예요? 그쪽 구겨 넣고 최대한 넣어서 만든 모습이 예. 그건 거죠. 그렇게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 첨단 장비니까 사실 테스트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합니다. 예. 이제 다양한 온도에 노출시키고 방사선을 쬐는 건 물론이고 이제 우주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이 직접 있고 지구 위에서는 물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하다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아까 생리 현상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기저귀도 직접 차고 테스트하냐? 이게 제 궁금증이었는데 관계자가 웃으면서 당연히 표준 절차가 있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약간 기밀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주복의 활동성이 우주복의 생존 기능에 밀려서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활동성을 뒤로 미룬 게 아니라 미룰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옷이든 16겹을 입으면 못 움직여요. 이거 어차피 뭐 처음부터 약간 포기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 절차, 테스트 이걸 통해서 개선했다는 차세대 우주복, 여기엔 또 어떤 개선 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예, 또 다른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은 선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시절에는 보통 한 번 우주복을 입으면 최대 2시간 정도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차세대 우주복은 최대 8시간까지 우주 공간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우주복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이 필요해서 그게 추가됐고요. 왜냐면은 원래는 아폴로 시절까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이 용량을 넘기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개선 사항이 이것도 재밌는데요. 우주복을 체형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모듈형 설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 이번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팔과 다리도 길이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조립하는 부품의 수를 조절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비행사별로 체형에 맞는 우주복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이창욱 기자 옷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키가 작고 허벅지가 굵으니까 상반신 소, 하반신 중자로 조합하고 팔은 기니까 팔 부품 몇 개 더 깨서 딱 맞는 우주복을 만드는 식입니다. 네.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쾌적함이라는 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할 것 같았는데 사이즈도 없는 우주복을 다 같이 일괄 적용했다라는 게 되게 저는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놀랍죠. 네. 그래서 저도 기사 취재하면서 여러 번 놀랐었고 심지어 2019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으로만 구성된 우주 유형 임무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 우주인에게 맞는 남아있는 우주복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주 비행사를 남성으로 교체해가지고 미션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업계가 젠더 같은 측면에서는 사실상 매우 보수적이지 않았나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이 요즘 보니까 정말 우주 발사체도 재활용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복을 이제서야 업그레이드한다. 야, 이게 되게 특이한데 왜 이제서야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주복에 달 탐사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선의 우주복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인의 생존을 담보해야 되는 거니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폴로 미션 이후로 1981년에 새 선의 우주복이 개발됐고 그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주복이 크게 안 변했어요. 예. 그럴 만한 게 그 40년 동안 쓰인 우주복이 달이나 화성을 가는 용도가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유영하면서 바깥에 입고 나가서 뭔가 고칠 때 요럴 때 쓰는 용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우주 정거장 가까운 곳에서 둥둥 떠서 이제 요렇게 고치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 기동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복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인 달 착륙 미션인 아르테미스 3호 계획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아폴로 미션이 달에 착륙했다는 점 자체의 의의가 있는 약간 냉전 당시의 정치적 제스처를 담은 미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르테미스 3호는 이제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달을 탐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달의 자원도 확보하겠다. 나아가서 나중에는 달의 전초기지까지 지으려고 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주복의 활동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네. 이제 우주 산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우주복 개선 이게 이루어진 거군요. 예. 그래서 모듈형 설계가 도입된 이후 또한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이 좇는 목표 중 하나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르테미스 3호 미션에는 지금 여성 그다음에 유색 인종 우주 비행사가 한 명씩 포함될 계획이라고 선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젠더와 인종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체형을 커버하려면은 이제 우주복도 그거에 맞춰서 옷도 여러 가지 체형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우주복 왜 업그레이드하게 됐는지 그동안은 왜 그런 기능이 없었는지 쭉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가 다 됐거든요. 제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 관광 시대다 보니 민간인들이 우주 관광 갔을 때 프라다 옷을 입고 관광 가는 상품이나 만들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주복 개선하는 데는 과학기술적인 영역에서 개선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프라다는 왜 합류한 거예요? 이제 프라다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여기서 프라다가 들어간 거는 조금 다른 이유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프라다 명품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프라다 백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최첨단 소재나 의류 등에도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프라다가 요트 팀을 창단했었어요. 그래서 요트 경기도 이제 계속 난바다에서 이제 요트를 타고 가면서 햇빛과 바람과 바닷물에 노출되는 극한 환경이잖아요. 예. 이런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의류를 제작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 차세대 우주복에도 프라다가 여러모로 관여를 했는데 이제 겉감에 쓰인 아까 전에 세 가지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 어소 패브릭 소재 기술도 그렇고 우주복 재봉에 관여를 했습니다. 아, 우주복도 재봉으로 마감을 하나 보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저도 참 재밌었는데 우주복 하면 완전 첨단 의류고 딱 찍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재봉을 한다? 근데 차세대 우주복 개발에 참여했던 그 엑시엄 스페이스의 부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재봉이 우주복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주복은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이걸 이어주려면 재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제 치수에 아까 맞게 재단된 여러 가지가 예.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조각을 이제 손 바느질이나 재봉틀로 봉제해서 최종 우주복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 공고를 찾아보면 나사에서 우주복 전문 봉제사를 뽑을 정도입니다. 재밌죠? 이제 최첨단 우주복이라 했는데 사실은 장인들의 한 땀 한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예, 진짜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 우주복이었네요. 그럼 프라다는 그런 방법론과 소재 이런 것들만 제공한 건지 아니면 실제 우주복 만드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름만 빌려준 정도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 소재 만드는 것, 그다음에 봉제 기술 이런 데서 기술적 협업을 긴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지 프라다 말고도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많은 의류 기업이 우주복 제작에 끼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어딘가요? 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댕. 예. 피에르 가르댕이 유럽 우주국 ESA에서 사용할 우주 비행사 훈련복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외 우주복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본격 우주복이요. 네. 그런데 우주선 내에서 입는 선내복으로 범위를 넓히면은 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아머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운동복으로 유명하죠. 막 예. 3대 500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버진 갤럭틱과 이전에 협업을 해서 유연하고 활동성 있는 선내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프랑스 우주국 CNES가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 데카트론이랑 선내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차세대 우주복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서서 프라다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관광 상품에 얹어서 프라다 옷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예쁜 우주복 하나 만들어내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쁜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페이스 X야말로 사실 차세대 우주복의 선두 주자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주복도요. 예. 그리고 작년 9월에 자체 개발한 선외 우주복도 공개를 했었는데 요 우주복 또한 매우 깔끔해서 격찬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요 선외 우주복에 대해서 네. 제가 또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나사, 엑시엄 스페이스 이런 데 차세대 우주복은 그렇게 퉁퉁하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상 스페이스 X의 선의 우주복이 눈속임이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생명 유지 장치 같은 네. 것들 넣을 게 선의 우주복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작년에 개발했던 선의 우주복의 사진을 보면은 멀리 나가서 막 우주 유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허리 정도만 우주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사진이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생명 유지 장치를 뒤쪽 선으로 빼서 우주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슬림한 우주복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슬림한 우주복이 불안전한 요소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주복 나름대로 개선도 되고 여러 쓰임에 맞춰서 또 수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나사라든가 일부 우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언더아머를 비롯해서 프라다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꼭 같이 합류시켜야 되는 겁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우주 개발 시대 이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아폴로 시대나 뭐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우주 산업은 냉전 전에는 우주 산업은 나라에서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예. 소련에 뒤지면 안 된다, 미국을 앞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우주복도 나사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우주가 열렸습니다. 여러 기업들한테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주를 주는 식으로 같이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식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복도 사실 나사 내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이제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외부 엑시엄 스페이스 같은 곳에 맡겨가지고 외주를 맡겨서 이제 만드는 거를 고려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엑시엄 스페이스는 다른 의류 업체와 또 협업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프라다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그러면 프라다나 이런 의류 업체는 왜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사실 제일 크죠. 예. 우선 우주가 이 의류 업체에 있어서는 의료기업 자신들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트 산업처럼 이제 극한 환경에서 소재 등의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홍보 효과도 기대해 봄직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당장 나사의 차세대 우주복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네. 프라다에서 우주복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예. 그런 효과를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우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따로 우주복 개발에 나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나 스페이스X처럼 이제 자신들이 새로 우주 여행을 지속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우주복이 필요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우주복이 생존은 물론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어떻게 보면 홍보하려고 하면 그 우주복 입고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쿠폰 드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 우주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버진 갤럭틱의 우주 상품을 홍보하는 복장이라든가 그럼 진짜 홍보가 더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제 요 몇 년간 버진 갤럭틱이 우주 여행 갔다 왔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우주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해서 봤을 때 사진은 네. 사실 우주 여행을 하는 사진은 별 게 없어요. 네. 이제 우주선 안에서 네 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맞아요.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쟤네 우주복이 좀 다르게 생겼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좀 간지가 다르네.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주복의 형태에서 자신들이 우리는 스페이스X입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이런 걸 명확히 보여주는 브랜드 효과, 홍보 효과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게 의상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우주복을 만들었던 스페이스X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스페이스X 우주복이 공개됐을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SF 영화에 나올 법한 멋진 디자인이다. 이런 예. 찬사들이 많았는데요. 네. 우주 여행의 이미지를 이제 멋지고 힙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우주를 맨날 로켓이니 위성이니 다른 것들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주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새로운 이면을 알게 돼서 정말 흥미로웠는데 그렇다면 이 차세대 우주복 이건 앞으로 언제 볼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르테미스 3호 미션에서 사용하게 될 건데요.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은 원래는 202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차세대 우주복 자체는 현재 개발이 마무리됐고 설계 검토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대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항상 그렇듯이 지켜보긴 해야 될 게 당장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이 2028년 정도로 연기될 가능성이 연기됐죠. 높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했는데 우주 산업에 어떻게 손을 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료 분야 NIH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예산을 15%로 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네.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관여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거라서 예산을 올려서 잘 이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감세가 되면서 이제 칼바람이 몰아칠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화성에 결국 달 탐사 가서 화성 기지 만든다면서요. 그럼 거기서는 일상복이 되는 게 우주복일 텐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속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주복을 계속 개발하는 걸까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만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유인 탐사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우주복도 계속 새로 개발되고 진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달보다도 화성은 더 극한 환경일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세대 우주복은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로켓과 다른 방면에서 패션이라는 방면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의 꿈나무들에게 이 우주복 입어보면 또 더 꿈을 뭐랄까요? 강하게 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체험 삼아 입어볼 수 있는 곳도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갔을 네. 때 걸려 있는 거는 봤었는데 과학관이나 그런 데서 입어보는 행사를 했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